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오늘은요 7월 초에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될 내용은요 바로 여왕벌 교체와 화분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은 이제 여왕벌을 교체하는 그런 계절이죠. 또 지금까지 방구를 채밀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분봉을 하기 위해서 이래 다 쪼개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여왕벌이 유입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밤꿀을 채밀하고 나서 지금 빨리 우리가 분봉을 해야 되느냐, 또 왜 지금 8월초까지 여왕벌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여왕벌 교체는요 연중 4월 달부터 8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4월, 5월, 6월은 지났죠. 그럼 7월, 8월 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계절에 빨리 해 주셔야지 월동 자객군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에는 월동 자객군 준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준비입니다. 자, 7월 달에는 월동 자객군 확보 기간이다. 준비와 확보,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이해하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확보라는 것은 지금 내가 100군을 목표했다면 지금 이 계절에, 즉 7월 달에 100군을 잘 키워가지고 그 개체수를 균등하게 다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확보입니다. 이것이 100군이 월동을 들어가서 내년 봄에도 100군 그대로 잘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월동 자객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봉을 잘 마무리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우수한 여왕벌을 유입을 해야 되고, 또 8월 초순까지 여왕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우수한 여왕벌을 잘 종봉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유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유입을 하게 되면 그 왕이 신왕이기 때문에 바로 왕성하게 지금 가을벌을, 월동벌을 잘 육성을 하고 겨울을 잘 지나고 나서 내년 봄에 또한 산란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양봉장에서 계속해서 뭐 2층에서 만들어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자연왕대로 가지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거기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하시다가 보니까 전부 근친되어서 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벌이 약해지고 벌이 잘 안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친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조항에서는 3년 전부터 흑색종과 황색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교잡을 해서 산란력이 좋은 봉군을 선택을 해서 이충을 해서 여왕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농장에 있는 벌하고 이 새로운 종자가 다른, DNA가 다른 거에 가서 하게 되면 완전히 물갈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몇 년간은 또 아주 벌이 왕성하게 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 조건이 맞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우수 종봉, DNA를 한번 바꿔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벌이 잘 된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계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데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8월 초순까지는 마쳐주셔야 됩니다. 이달은요 월동군 자객군을 확보하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왕벌을 이 시기에 지금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여왕벌을 바로 교체를 하거나 분봉을 해서 여왕벌 유입하면은 100%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술의 역량에 따라서 실패하는 봉군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다시 재도전해서 살릴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막바지에 8월 초순에 가서 이걸 했다. 그럼 실패한 봉군은 영영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둘러 하셔야지 성공한 거는 그대로 잘 나갈 거고, 다시 여왕벌이 또 유실됐거나 됐을 때 다시 또 한번 유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잘 길러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대한 봉군 그대로 월동 자객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분떡 공급이죠. 자, 이 화분떡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화분을 자연에서 우리가 벌들이 벌통으로 가지고 오는데 왜 가지고 오는지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뇌알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화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봉개하죠. 봉판 그 위에 덮을 때 화분을 가지고
다른 물질하고 저 프로폴리스 추출할 때 쓰는 그 공교 이런 걸 다 밀랍하고 섞어가지고 봉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안에서 그 벌들이 뚫고 나오죠. 그 다용도로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애벌레 먹이로서 가져오는 겁니다. 애벌레로 우리가 6일 동안 있을 때 집중적으로 6일 동안은 이 화분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용 화분을 만들어서 벌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왕벌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화분떡도 질 좋은 화분떡을 급여를 해야지 유축 때, 즉 애벌레 때부터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벌레가 요구하는 내 물질을 보니까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럼 자연 화분에는요 단백질이 22% 이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95% 이상이 들어있는 카제인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 카제인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젖소 우유 그 원유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람이 먹는 식용입니다. 동물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먹는 것을 넣습니다. 두 번째, 또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비해피라는 영양제를 화분떡을 제조할 때 같이 혼합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혼합을 잘 해서 화분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벌레 때부터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건강한 음식을 먹은 애벌레는 분명히 성충이 돼도 우리 단점인 바로 수밀력이 약한 것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산란도 저하된 걸 잘 할 수가 있겠고 내한성과 내병성이 약한 것도 이것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벌은 무조건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수명이 길려고 그러면은 영양 결핍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도와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벌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 양봉장은 활기찬 양봉장이 될 것입니다. 강의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자, 금년에는 세계 양봉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양봉 대회입니다. 여기는 거의 한 130개국이 참여해서 세계 대회를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못했죠. 금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8월 24일부터 5일간 열리게 되는데 이런 국제적인 행사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